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굉장히 바쁜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러니까 동아는 뺀다 치더라도 조선하고 중앙의 그 이상한 보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 내내 니네는 그 아무도 안 보는 조중동을 뭘 그렇게 열심히 모니터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이제 저는 진짜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중동 모니터 해야 된다는 또 얘기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너무 핫하잖아요. 계속 내놓는 것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조중동을 모니터할 때 다 알아. 걔네 그렇게만 얘기해도 뭐라고 말했을지 다 알아. 이러면서 모니터 그만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해괴한 공격들을 이제 하니까 조중동 모니터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은근히 들리고 저희가 요즘 말하는 조선일보만 이야기하면 뭔가 장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선일보? 내내 조선일보 얘기만 해요. 근데 저널리즘 제이는 거의 조선일보만.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게 많아. 진짜 해도 털 게 많은 그런 상태가 계속 나오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바쁩니다. 바쁜데 사람들은 지쳐있고 저도 지쳐있고 저희 이 모니터 부장께서 완전 뻗은 상태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퇴근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들어와서 봉우 씨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이제 지났는데 쉴 새 없이 계속 몰아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들 사실 뻗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니구나. 저희 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겁니다. 조선일보 보고 TV조선 보고 하면 종편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저는 미디어 오늘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11일 일요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은용 뉴스타파 객원 기자가 쓰신 기고문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행시 출신 수렁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 뭘까요? 제목만 맞는데 뭐. 좀 의미심장하죠. 뭘까요?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월부터 채널A 지분 소유 제한 법령을 어겼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이나 이를 알지 못했다. 2012년 5월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던 김아무개 씨는 이 사람은 행시 31회라고 합니다. 이 김아무개 씨는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 있다. 2013년 7월 김 씨로부터 방송정책국장 바통을 넘겨받았으되 역시 위법 행위를 모른 채 2014년 3월까지 채널A 방송사업 재승인 업무를 총괄했던 정아무개 씨. 이 사람도 행시 31회랍니다. 이 사람은 퇴직을 했다. 두 사람이 방통위를 떠났으니 잘못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다. 2015년 4월 정 씨로부터 방송정책국장 자리를 맡아 일해온 행시 36회 전 아무개 씨도 동아일보의 채널의 위법 지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떠나버렸다.
2016년 2월 전 씨에 이어서 방송정책국장이 된 행시 35회 김아무개 씨는 또 어땠을까? 그는 2017년 2월 종편 재승인 업무를 준비하다가 동아일보의 채널A 지분이 규정보다 넘쳤음을 알았다 하여 잘못한 게 있으니 바로 잡혔을까? 아니다. 그해 4월 채널A는 초과 지분을 없애지 않은 채 다시 방송사업 승인을 얻었다. 위법한 지분 소유 사실이 방통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조차 없었고 같은 해 8월 31일에야 동아일보에 시정명령이 건너갔다. 방통위 시정명령은 그러나 2018년 11월에도 관철되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2017년 11월 행정소송을 일으켜서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5월부터 무려 6년 7개월째 위법이 이어졌고 언제쯤 이것이 마무리될지도 알 수 없다. 라고 이런 긴 스토리를 말을 합니다. 지난 6년 7개월간 방통위의 방송정책국장 바통을 손에 쥔 5명 가운데 누구도 동아일보의 위법한 채널A 지분 소유 사태를 풀어내지 못했다. 잘못을 책임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히 행시 35회에 김아무개 씨는 방송기반국장이던 2014년 4월 TV조선 미디어랩 주주 일동제약과 그해 12월 MBN 미디어랩 주주 한진칼이 종편 방송광고 판매 대행업 사업자 관련 지분 소유 제한 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모른 채 사업 허가 업무를 했다. 2016년 이거 우리가 요즘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죠. 2016년 2월 김 씨로부터 방송기반국장 자리를 이어받은 행시 37회 배아무개 씨도 매한가지다. 위법 상태인 걸 알지 못한 채 2017년 종편 미디어랩 제허가 기본 계획을 짰다. 2017년 2월 배 씨로부터 방송기반국장 바통을 넘겨받은 행시 37회 김아무개 씨도 TV조선 미디어랩과 MBN 미디어랩뿐만 아니라 미디어랩 A 주주 사랑빵 미디어가 위법한 사실을 모른 채 배 씨가 짠 기본 계획에 따라 미디어랩 제허가 업무를 봤다. 자, 이런 모든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뭐냐. 방통위 안팎에서는 무능하다는 지적부터 솟았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뜻을 헤아려서 눈 감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징계가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네. 우리 계속 지적해왔어요. 민원연은. 근데 행시 35회 김 씨와 37회 김 씨가 미디어랩 관련 잘못으로 방통위 감사팀으로부터 주의하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가 아니다. 흐름이 그렇다 보니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방통위가 주의보다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그때는 전례 형평성을 내어서 주의쯤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이 소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주의를 줬을 때도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해괴한 논리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했던 걸 발견해낸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징계가 가볍게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2018년 10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의원이죠. 얘기를 했는데 방통위의 감사와 관련된 감찰 제도가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채널A의 사업 승인과 종편 미디어랩 허가를 두고 거듭된 잘못이 6년 7개월이나 묵었음에도 직원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없는 주의나 경고로 가름하는 짜임새를 내보였으니 부족하다는 것밖에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은용 기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행시 이 말을 쓰잖아요. 제목도 행시의 가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원장이 와도 소용없고 물론 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뭐 그냥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간에 행시 이 출신들의 어떤 뭐 카르텔에 이게 방통위가 포위됐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방통위의 감찰 체계가 모자라 보이는 거는 몇몇 행시 출신 수렁에 빠진 때문으로 읽힌다. 방통위가 해묵은 폐단에서 해안하지 못하는 까닭으로도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2017년 12월까지 4년 10개월간 내부 감사를 지휘하는 운영지원과장을 행시 37회 배아무개 씨와 행시 41회 반아무개 씨가 맡았는데 이 두 사람은 부실한 종편 미디어랩 허가 업무에도 얽혀 있었다.
2018년 1월 반 씨에 이어서 운영 지원과장이 된 김아무개 씨도 행시 41회다.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주거나 밀어주던 선후배 사이인 터라서 채널A 재승인이나 종편 미디어랩 허가처럼 무거운 업무를 허투루 한 국장을 제대로 징계하기 어려운 것이다. 재병 고치는 의사는 없다더니 방통위가 딱 그렇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행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그러게요. 우리 이런 거 몰랐죠. 몰랐네. 이분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뭐 행시 몇 기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좀 더 그 모양새가 딱 드러나는 왜 그런 방통위가 게 지금 있네요. 계속해서 개혁이 안 되고 있는지, 방통위원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방통위원장이 이상하다라는 게 더 크지요. 아무래도 네. 제가 아무리 저희가 좋아했던 선생님이긴 하지만은 네. 아무튼간에 아무리 그래도 책임지는 건 당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밑에 사람들이 뭐 뻗띵기건 그러면은 그것도. 징계를 하던 뭐 어떻게 해서 좀 해야죠. 근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재감사해라. 그리고 국정감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면 되죠. 네. 방통위 스스로 감사가 안 되면은. 근데 그런 것은 뭐 국민감사 청구도 안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그런 거 하면 뭐 너무 힘들고 어쩌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뭐 개혁이 되겠어요? 개혁 의지가 이건 없는 거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렁에 빠진 게 아니고 개혁 의지가 없는 이게 총체적 난국이네. 참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재미있는 분석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글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신문 모니터를 할 텐데요. 네. 이제 사실은 저희 모니터 보고서가 아니고 나와 있는 지금 뭐 미디어 오늘이나 여기저기에서 이제 나오는 조중동의 짜잘짜잘한 그 일들은 사실 매일매일 더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데서 나온 그 지적들을 우리가 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기는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미디어 스크랩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오보 같은 게 이제 밝혀지면 그때그때 치고요. 저희 민원연의 이 신문 모니터 방송 모니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털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약간 숨어있는 뉴스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중복해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안 알려줌. 정말 얄밉다야. 귀엽게 하려고 하는 좀 거. 더 얄밉게 하려다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어떤 놈이 그렇게 안 알려줍니까? 그러게. 응? 우리 조중동께서 잘 안 알려주는 거 그래요? 있거든요. 네. 네. 조중동이 알려주지 않으려고 사실 하면 모든 사실은 언론이긴 한데. 인증된 거지. 약간 네네. 정당성 있는 싸움이라는. 조중동이 은폐한다. 인증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거고. 약간 느낌이 좋지. 삘이 오죠. 자, 주제가 정확하게 뭐죠? 네. 노량진 수산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계속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죠. 노량진 네. 수산시장에 그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상인들이 뭐 집회도 열고 그다음에 촛불 켜놓고 네.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고기들도 죽고 네, 막. 그래서 전기 모터 돌리고 있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즘 방어철이라서 네. 방어를 먹으러 가려고 봤는데 여기서 싸우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는데 제가 한 10개를 읽어도 도대체 왜 상인들이 싸우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10개나 읽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출근하자마자 그걸 봤는데 네. 역시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제가 잘 네. 몰라서 그런데 옛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나오는데 네네네. 그러면 옛이 아니고 요즘 노량진 수산시장은 따로 있어요? 네, 새 노량진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좀 짚어보면요. 네. 원래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수협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수협에서 노량수산시장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새롭게. 그게 새 노량진 그게 수산시장이에요. 새 노량진 수산시장이고 네. 수협은 글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 옛 수산시장 상인들께서는 나 못 옮기겠다. 너무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공간도 좁아서 이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의 3년째 싸우고 있어요. 이게 새 노량진 수산이 2016년에 완공이 되고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평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다음에 임대료를 올리고, 그러니까 공간도 좁아졌는데 임대료는 2배 이상 인상된다, 2배까지도 인상된다라는 게 지금 그 상인들의 기존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시던 그 상인들의 주장인데. 네네. 지금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랑 이정희 PD는 잘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열심히 수산시장을 탐방하시고 네. 열심히 기사를 읽어본 네네. 제이 씨 생각에는 결론은 이분들이 정말 진짜 안 됐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약간 이제 어쨌든 이 상인들이 옮기면 되거든요. 이미 그리고 많이 옮겨 가셨어요. 네. 한 절반 이상이 옮겨 가셨는데 그래도 안 옮겨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사정이 정확하게 있는 거고. 얘네가 안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2015년 SBS 기사에서 한번 짚어줬는데요. 네. 옛 수산시장의 점포 공간이 11제곱미터, 그러니까 3.5평 정도에다가 그 통로까지 이제 그걸 놓을 수 있었거든요. 수조나 냉장고를.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더하면 17제곱미터까지 됐어요. 5평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새 건물에 주어진 점포 면적은 4.9제곱미터로 1.5평밖에 불과하다. 라는 거거든요. 한 가게가? 네, 길에 수족관 놓던 게 이제 못 놓게 됐으니까 좀 많이 줄어든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원래는 월 한 30만 원 정도 지불했는데, 이제는 70에서 80만 원까지 이제 가격을 뭐 거의 한 2.5배 이상 진짜 많이 올랐네. 올렸죠. 네, 그래서 70만 원 정도 내게 됐다. 그래서 상인들은 나는 이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3년째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 같은 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사법부는 이제 수협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산시장이 수요다 보니까 대법원은 지난 8월 수협이 옛 시장 상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무단점을 하고 있다며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수협이 이거를 근거로 이제 4차례나 강제 집행을 했어요. 명도 이제 건물을 비워라. 그런데 이제 뭐 같이 연대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이 노정산 연합회에서 막아내서 이걸 이제 집행을 못했고 결국은 이제 지난 5일에 이번 달 5일에 이 단전 단수 조치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지금 그럼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마지막으로. 그렇죠. 네. 원래 258개 점포가 남아 있었는데 수협이 단전 단수하면서 최후 통첩했거든요. 9일까지 안 옮겨오면 이제 더 이상 새 시장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127 상인들이 넘어가셨고 또 아직 남아 있는 상은도 120 상인들 아직도 남아서 거의 뭐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상황에 있어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았으니 이 상황을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왜 이 보도를 해야 돼? 여태까지 3년이나 이게 있었다는 건데 3년째 반대 시위를 벌여왔는데 무슨 계기로 지금 보도들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제 생각한 거지 제이 씨는. 그리고 실제로 무슨 보도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거의 단전 단수는 거의 죽이겠다는 그 입장인 거잖아요. 수협에서. 뭐 그리고 실제로도 물고기들 다 죽고 상인들은 더 이상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보도는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상인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근데 실제 언론에서는 왜 싸우는지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 뭐 저희 물고기가 죽었다. 뭐 들어 누웠다라고만 전달하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인들은 산소통을 가져가서 수족관에 연결했고 연좌 농성도 벌였지만 한쪽은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오늘 이들에 대해 전기와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이 줄줄이 폐사했고 구시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상인들은 촛불을 켜고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산소통까지 동원하며 맞서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보도를 한 곳이 신기하게 조선일보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가 3건이나 보도를 했거든요. 11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네. 그 다음이 동아일보가 2건, 경향신문이 2건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 중앙, 한겨레가 한 건도 안 했어요. 아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한겨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보태줄 수가 없다. 그냥 외면 손 이렇게 놓고 있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네. 예, 서울, 중앙은. 그런데 오히려 동아하고 조선은 보도를 많이 해서 이제 뭔가 이 이슈화를 단전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싸우는 이 사람들을 좀 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경향신문은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부터 봅시다. 네, 조선일보는 6일에 결국 불 꺼져버린 옛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어요. 네. 여기서 조선일보는 2016년 계약이 끝나 법적으로는 무단 점유 상태라고 정리하면서 네. 법원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 구시장 건물 상점에 대한 명도 집행, 여기서 명도 집행은 법원 명령에 따라 거주자를 내보내는 것, 네, 쫓아야 되는 거구만. 시도했다. 네. 하지만 그때마다 상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노정산 연합회, 민중당 등 외부 세력이 차를 동원해 건물을 감싸는 식으로 집행을 막았다라고 네. 덧붙였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된 지역의 상인들도 있지만 노점산 연합회와 민중당 등 이제 바깥에 있는 이들이 네. 주장하는 외부 세력들이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계속 이 명도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이제 왜 나쁜 우리의 좌파 단체라고 늘 하죠. 종북 단체에는 심지어 민중당이 같이 네. 개입해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더 씌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때 이 노점상들에게 손을 내민 단체가 이들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사실 뭐 시민단체는 관심도 거의 없었고 네. 뭐 다른 당이 붙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정산 연합회나 민중당만 가서 같이 싸워준 건데 막 진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외부 세력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불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약자들이 살아갈 수는 유일한 방식이고 네. 서로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언론에서는 자꾸 수협 측 얘기만 해주는데 이런 참 연대를 이렇게 비하하고 폄훼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향신문에서는 2건을 내놨는데 경향신문에서는 뭔가 진실을 얘기하나요? 똑같이 투쟁 이유는 외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향신문은 그나마 조금 조선일보보다는 옛 수산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왜 싸우는지가 일단 나오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상인들의 목소리, 그렇죠. 우는 소리들을 이것저것 실어줘요. 오늘 뭐 장사에 300마리를 준비했는데 절반 정도가 이미 죽어버렸다. 4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발전기를 대여하는데 10만 원이 든다. 수협은 우리에게 발전기를 빌려주고 해수를 공급해준 업체 사진도 다 찍어갔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조차도 이제 겁박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다 불법으로 조치한다고 협박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인의 목소리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기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 현장의 상황은 좀 전해준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처럼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모습만 취재했을 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애초에 긴 스토리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못 다뤘다는 게 지금 이제 제이 씨 생각인 거죠. 네. 좀 그렇게 보이네요. 조선일보와 크게 이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옛시장 상인들의 반발 이유가, 그냥 그 임대료하고 좁은 공간, 이거 때문인지, 그러니까 명분이 사실은 싸움은요, 내가 좀 좁고, 임대료가 올라도 그거는 임대료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간이 아니면 다 임대료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수협이 정말 맞는 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상인들의 요구가 더 맞는 건가 이거를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곳은 있나요? 그런 게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사실 그러니까 상인 측이 무조건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상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음. 근데 그런 고민들이 독자가 하게끔 만드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네. 그런 걸 안 하고 수협 측 얘기만 하다 보니까 댓글들이 다 상인들만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인들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임대료 그거 70만 원 싼 건데 왜 안 옮기겠다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수협은 사실 부동산 논리가 약간 여기서 개입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협이 지금 구시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지금 해양수산 종합 테마파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호텔과 카지노까지 들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협 측 입장에서는 빨리 이 옛 시장들 다 몰아내고 거기다 지금 건물 지어서 부동산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새 시장을 작게 지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거든요. 건물 크게 지으려고 그래야지 이득이 되니까.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서 사람들이 이 수협의 욕망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되게 불만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새 집도 마련해줬고 그쵸. 옮기라고 얘기도 하고 했고 왜 그쵸. 옮기면 되는데 소송에서 또 이겼고 했으니까 명분은 수협이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분만 두고 보면. 아니 근데 수산시장 자체 규모는 어찌됐든 작아지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공간을 좁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테마파크를 만든다라는 거죠. 무슨 테마를 만들지? 수산시장이 작아졌는데? 뭐 수상 관련해서 수산시장이 작아졌잖아. 관련된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은 그 테마파크라는 곳에도 수산시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뭔가 먹거리, 그러니까 더 고급진, 약간 우리가 말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매상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호텔이 들어있는 건물에 뭐가 생긴다면은 훨씬 더 고급진 수산시장, 뭐 수산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아무튼 그리고 뭐 만약에 카지노까지 뭐 아직까지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은 뭐 완전히 그냥 다른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기존의 노량진 수산시장과는 다른 그런 고급진 곳이 아무튼 마련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수협의 어떤 그 돈벌이 생각만 하고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라는 이 개념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최순실 개입 의혹은 뭐예요? 이게 차은택 씨 여기서 최순실이 또 등장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와 여기서. 차은택 씨가 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TF팀에서 자문위원을 일을 했대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차은택이 일했다는 거에서. 그리고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TF 위원이었대요. 분명히 개입된 게 있는 거예요. 수협하고 관계가 있나 보네. 그럼 있겠죠. 이건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근데 아무도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간 기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한 1년 전에 나온 그 자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캐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시는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아니, 기사에 있었죠. 그 한창 최순실 논란 될 때 같이 떴던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과 개입되어 있다. 근데 싹 묻히고 상인들이 막 그렇게 하고만 있다고만 계속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한번 짚으면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차은택 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계시는? 100%인데 이거. 이런 걸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좀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물론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는 수산시장을 애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뉴스였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그 마포에 살았는데 저는 마포에 지금 합정동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큰 건물이 생기면서 홈플러스가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그 건물, 그러니까 주상복합 엄청 큰 LG 뭐 그런 건물이 들어왔는데, 합정역에 있죠. 네, 합정역에.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 저희 동네에는 그 망원시장이라고 있어요. 망원 월드컵 시장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장을 지켜야 돼. 그 시장 애용하고 있는 그 전통 상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이미 월드컵 경기장에 이미 홈플러스가 되게 큰 게 있어요. 아주 큰 규모의 있는데 이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고 있어요. 시장에 안 오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홈플러스가 대형 홈플러스가 2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시장을 가운데 놓고. 네. 그런데 이 홈플러스는 또 필요하다는 거야. 그 건물은 주상복합이고 그 건물의 핵심은 어찌됐든 그런 홈플러스 같은 게 들어와야 그 건물의 값어치가 장사가 그러니까 거기 건물에 들어오는 수많은 입주자들은 그걸 보고 그런 조건을 다 보고 그 집을 계약한 건데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정말 오래 싸웠어요. 근데 저희는
마을에 있는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뭐 시장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앞에 가서 맨날 정말 집회를 했어요. 겨울에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싸워서 어떻게 이제 해줬냐면은 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이쪽에서 홈플러스에서 되게 많이 좀 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왜 사람들이 안 가냐면 주차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차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시장 가기 좋게 만드는 뭐 뚜껑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시장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비용을 홈플러스에서 좀 냈어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게 홈플러스의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 난리를 치니까 들어는 서야 되는데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거의 입주는 다 끝났는데 뭐 분양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협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인들이 힘이 없으면 뭐 이렇게 맨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론에서 나오고 그러려면은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알았어야 되는 거지. 알고 아유 너무하네. 상인들이 좀 너무 우기네. 그렇게 하면 상인들이 오히려 뭐 뭔가 또 다른 카드를 내놨겠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공론장에서의 이런 것들이 전혀 될 수 없을 정도로 코너로 몰려버리면은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협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걔네가 들어선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기 땅에 자기가 홈플러스 집어넣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 근데 우리가 계속 가서 동네 사람들이 이러면 동네 시장이 다 죽고 뭐 이 지역 일대에 수많은 상가가 다 죽는다. 그렇게 계속 설득이 아니고 우겼죠. 우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했어. 맨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저는 좀 많이 갔거든요. 밤에. 가면 춥기도 하고 뭐 거기 이렇게 이름표도 달고 막 그랬어. 우리 집 그 프랜카드도 하나 걸었어. 반대한다. 뭐 우리는 홈플러스 안 갈랐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막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됐든 뭐 내 이익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시장이 좀 나아져서 시장 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시장 갈 사람들이 좀 전보다 나아지는 거잖아. 그래도 망원시장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다행이죠.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량진 수산시장도 여기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전통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을 조금만 개선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이게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문화유산인 사실 거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상인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예.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하겠다 계속.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현대화 해가지고 뭐 호텔 짓고 뭐 이게 무슨 현대화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수요만 좋은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이제 언론이 그쵸. 관심을 가져줘야 힘도 생기고 싸움도 붙고 그런데 완전 일방적으로 딱 무시해버리면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약자의 욕망에는 되게 야박하게 굴면서 이 강자의 욕망은 아예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게 너무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강자가 뭐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따라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인데 보도량은 굉장히 적고 보도를 안 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지금 조선일보 보도 이런 거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보도의 내용이었네요.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수하시죠 그냥. 자수해요? 네. 제가 내일 굉장히 바쁘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가는 그 사무처장들끼리 가는 목고지가 있어요. 말이 목고지지, 네. 목고지지 아주 그 거의 뭐라 그러죠? 납치에 가까운 그 전 사무처장이 모여서 긴급한 논의를 하는 회의가 있어서요.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후에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시각이 월요일 오후
4시 전입니다. 네. 좀 늦게 올라와야지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좀 미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수요일 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김원경 사무처장이 잠깐 사무실에 들렀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댓글만 읽고 가셨습니다. 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종편 3사는 삼성TV임을 자청하는군요. 삼성의 비판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삼성의 폴더블인가 하는 폰을 홍보하고 그냥 종편 3사는 삼성 1TV, 삼성 2TV, 삼성 3TV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폐간시키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 내 마음의 풍국님, 새날 소개로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연입니다. 주변에 열심 널리 알리는 중입니다. 미탈 아자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사람 2015님, 국민 라디오 시절부터 소리 없이 듣고 있던 묵은 정치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쓰레기 기사들 더미 속에서도 심신이 피폐해지지 않고 항상 또랑또랑 목소리로 탈곡기를 운전하고 계신 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용마 기자님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제가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네. 이용마 기자가 정말 많이 나아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고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완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아니, 거저? 굉장히 조금 나아졌다.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그러나 뭐 주로 집에서 이제 투병 중에 계시고요. 네. 전에는 연락도 안 받고 왜냐면 그런 걸 할 여력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문자도 할 수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화도 받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는 페이스북도 했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다라는 글도 쓰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고요. 뭔가 새로운 치료법을 아무튼 만나서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 너무 웃기는 사설이 나와서 제보합니다. 간장 2종지, 간장게장에 이어서 이제는 전 시리즈가 나왔네요. 무슨 먹는 거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목이 데스크에서 조선일보, 종로 청진옥에 전이 없어졌다. 전이 사라졌다. 세상에. 네, 전이 사라졌다. 11월 12일 기사네요. 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읽어보고 놀려줄까? 감사합니다, 제보. 아, 그리고 레이니 지세님이 또 써주셨는데 오늘 방송 잘 들었다면서 내가 제일 웃겼던 건 폴더블 폰이 마치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삼성의 말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IT 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폴더블 폰은 전혀 끌리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아무튼 재밌습니다. 작은 선물에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선물에 비하면 다른 팟캐스트에 광고해 주신 회원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올해 회원상은 이분께 드려야 한다고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했습니다. 아, 이것도 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돈에 흔들리지 않는 김원경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정말 돈이 아니고 마음이 엄청나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에노님, 그나저나 김주환은 삼성 거 발표할 땐 특히 힘차게 합니다 하셨습니다. 좀 약간 이런 거 느껴져요. 되게 그래요? 더 또랑또랑하고 막 되게 힘차게? 단호해, 단호하게 멋진 김주환가 되죠. 아니 너무 한 거 아닌가요? 내가 좀 그랬나? 아무튼 되게 또랑또랑 멋진 당찬 김주환 씨가 됩니다. 원래 그분은 좀 발성이 좀 그렇긴 그렇게 하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태영호 뉴스 거는 통화 내용이나 퍼포먼스나 그냥 별거 없는데 뉴스를 내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을 띄워준 것 같네요. 제 목소리로 비슷한 전화 오면 저는 고발당할 듯. 저는 오히려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 전화 받는 분의 응대 예절에 감탄을 했답니다. 라고 네. 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셔서 네. 아마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는 네.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는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러는데 44404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께서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네, 1,000원을 어제 에피소드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대 김영상님 참 TV조선인지 조선TV인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뉴스 만드는 건 참 왜 그럴까요? 그리고 뉴스가 삼성 광고를 대놓고 하고 이런 걸 언론이라고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저도. 왜 그러는지. 인천 소성주님이 거지 같은 방송사들이 지들이 투쟁할 때는 시민을 위해서 방송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시청권은 개나 주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도 KM에 대한 애정이 많고 이분들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소성주님처럼 이렇게 센 생각은 저는 사실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누가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그랬는데, 시청료와, 그러니까 수신료죠. 네. 수신료와 광고를 같이 가질 수는 없다.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마음이 시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공영방송이 알고요. 선택해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고 수신료를 높여달라, 올려달라라고 읍소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적절한 뭐 중간 광고 등 좀 더 뭐라 그래 그렇게 약간 판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계속 하겠으니 수신료를 올려주세요. 라고 가는 것이 사실은 맞죠. 옥수수 요염차님하고 쭈쭈야 씨님이 저희 이제 광고가 민원영 팟캐스트 광고가 김용민 브리핑에도 나왔다고. 아 진짜요? 아 이건 제가 못 들었네. 어메. 세상에. 이거 뭐 지금 뭐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지금 진모 회원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의 위력을 보라 이러고 지금 어쩐 일입니까? 이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진 회원님의 가게를 거덜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되게 많은 돈인데. 네, 아이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옥수수 요용차님은 예전에 처갓집 가게 홍보하려고 청정구역 문의했을 때도 몇십만 원이었는데 EJ 김용민은 더 비쌀 낀데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해서 순위를 올리는 것만 이제 남은 거죠. 아이고. 우리가 방송을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순위를 바짝 올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오늘 읽은 댓글이었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